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 그저께 이어서 관계대명사 2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정말 끝장냅니다. 이해하세요. 그냥 막 막간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외워서는 절대 못 써먹어요. 2탄입니다. 자, The man that I loved was Jack 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죠? 사실 뭐 이거 이렇게 문장이 구조 나오면 뭐 여러분이나 뭐 정반장이나 사실 해석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e man I loved 했습니다. 그죠? The man that I loved. 여기서 that은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구어니까 that 하지. 실제적으로 라이팅 할 때는 that보다는 who를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맞아요. 실제로는 The man who I loved. 아이구야. 또 who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진짜 그러면은 whom 써야 돼요. 그렇네 보니까 was Jack 했습니다. 그죠? The man whom I loved was Jack 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영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whom 쓰는 사람은 거의 뭐 간첩 수준입니다. 없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됐어요. 여기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뭐든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the man that I loved, 그죠? 근데 또 더 많은 경우의 수는 이 that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그저께도 그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의 바로 뒤에 이렇게 지금 보세요. I loved 했습니다. 주어동사 관계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목적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래머 책에서 뭐라 그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네이티브들은 그냥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생략을 하면 말이 짧아지니까 왜 같은 거리를 그죠? 지름길이 있을 때 같은 목적지를 돌아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름길 선택하겠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The man I loved was Jack 합니다. 그죠? The man I loved was Jack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대시 있던 who가 있던 whom이 있던 정말 who cares입니까? 왜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면 그냥 그죠? 다만 이제 글로 표현을 할 때는 그죠? 생략하는 것보다는 생략을 하지 않는 것을 좀 더 고급적으로 칩니다. 특히나 대학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에세이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튼 자, 관계대명사를 좀 이해를 잘 해봅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절, 그죠? 자, 대시 관계대명사고, 대시 들어가 있는 이하, that부터 이 전체 있죠? 그러니까 that I loved 이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사절이라 그럽니다. 관계사절. 요만큼을 우리가 목적격, 그죠?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쓰고요. that은. 근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I loved 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럼 이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가 관계사 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은 close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계사 절은 무엇을 하는 절인가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형용사절입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그럼 형용사니까 앞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명사 구가 존재하죠.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잭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한 그 남자는 잭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했던 보다는 사랑하니 훨씬 더 사실 예뻐. 왜냐하면 loved랑 was가 동시대의 과거니까 그냥 하나만 과거로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려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라고 제가 만약에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서 나 씻고 이렇게 해볼게요. 씻고 뭡니까? 세수하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세수하고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영어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영어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게요.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어 찾아 넣어야 돼요. 보이지도 않았던 주어를 찾아서 우리는 넣어야 됩니다. 영어는
우리말처럼 그런 어떤 주어나 목적어를 쉽게 그렇게 생략하지 못해요. 그래서 I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수했대요. I washed my face. 또 my도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자, had 뭡니까? breakfast 해야 되겠죠? had breakfast. 그리고 뭡니까? played 했어. played. 그리고 해서 뭡니까? and studied 하는 거야. 자, I washed my face, had breakfast, played and studied. 이렇게 됩니다. 그죠? 세수하고 아침 먹고 뭐 놀다가 공부했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고 나서는 이제 막 이런 말을 붙여요. 뭐, 그죠? A, B, 그죠? A, B, C, and D.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D에 지금 and가 중요하고요. D에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동사잖아. 그죠? 동사. 그죠? 벌브입니다. 동사니까 과거형. 이것도 동사죠.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D고, 얘가 C고, 얘가 B고,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atched, had, played, and studied예요. 그래서 나는 씻고, 먹고, 놀고, 공부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영어 동사 봐요. 다 과거 동사잖아. 안 그래요? 이거 동사 지금 4개가 당연히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다 과거야, 과거. 근데 우리말 해석 봐봐요. 이걸 보고 제가 보세요. 야, 이거 해석해줘.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쌤, 제가 또 시제는 또 정확하게 지킵니다요. 하면서 나는 내 얼굴을 씻었고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지금 다 과거잖아. 과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열심히 씻었고 먹었고 놀았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죠? 안 하죠.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세수하고 아침 먹고 놀다가 이까지는 뭡니까?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분 잘 안 되지. 어떤 의미에서는 말 자체 그잖아요. 왜냐하면 세수하다가 현재면 당연히 세수했다가 과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침 먹다가 현재면 그죠? 아침 먹었다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놀다가 현재면 놀았다가 과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밑에 동사들은 다 과거인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밑에 것처럼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이건 무슨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거지.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할 때 보세요. 우리말은 동사가 이렇게 쭉 나열되면 영어에서 시제 일치라 해가지고 미친듯이 동사 이렇게 막 시제 맞추라고 타임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냥 무조건 시제 일치시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시제를 일치시키면 맞는 것도 아니야. 시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일치시켜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 버리세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만 주입 교육을 시키니까 무조건 뭐 그잖아요. 뭐 네이버 지식인에도 봐도 시제 일치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시켜야 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그대로가 과거 현재가 맞는 경우도 많다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말하려는 어떤 사람의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하고 이렇게 과거는 막 과거끼리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시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금은 어쨌든 우리말을 보면 자, 세수하고 아침 먹고 놀다가 공부했어. 뭡니까? 공부했어. 여기에 과거 한 번만 딱 치죠. 여기에만 그냥 과거 동사처럼 딱 한 번 해주면 앞에 거는요, 우리가 과거로 해석하지 않아. 마치 현재처럼 해석하지. 그게 우리말이에요. 우리는 동사가 한 문장에 쭉 나열되면, 그죠? 쭉 현재로 해석하다가 마지막 동사에서 과거를 탁 찍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동사들이 다 과거였어. 그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현재 동사 계속 쓰다가 과거 동사 한 번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안 하잖아. 영어에 그죠? 현재 쓰다가 과거만 하는 이렇게 쓰면 난리 나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게 시제 일치 시켜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 동사를 보고 우리가 현재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해석을. 왜?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냥 I washed my face에서 나는 내 얼굴을 씻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얼굴을 씻고 그죠? 밥을 먹고 놀고 그리고 공부했어. 이렇게 된다고요.
말이 좀 안 어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과거 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말로 과거 동사로 해석을 하면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여기 저도 모르게 그냥 저기 이제 보고 The man that I loved 했을 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was Jack, 잭이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The man that I loved was Jack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잭이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거는 글 쓴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글 쓴 사람만이. 그래서 언어잖아요. 언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정답을 항상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보면 뭐 지식인에도 마찬가지 질문하시는 분들 있지만 많은 분들이 A와 B 중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질문을 하면서. 근데 때때로 제가 대답을 드리면서 둘 다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그저껜가 어저껜가 그저께도 제가 대답을 하면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둘 다 돼요. 어떻게 봐도 둘 다 돼. 근데 대답을 하신 분은 한쪽만 된다라고 아주 근거를 밝혀 놓으셨어. 그래서 야 대단한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전혀 모르는 왜냐면 그냥 보면 되니까 나는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친구가 전화했어요. 물어봤어. 그죠? Doesn't matter 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깊게 영어를 하신 분들은 와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다만 그것이 과연 그런 어떤 지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지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A, B 둘 다 해도 상관없다고요. 실제적으로 진짜 상관없어. 근데 답을 찾으시더라고. 그죠? 하나는 틀려야 되고 하나는 맞아야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게 너무 많아. 수학 마치 답 달듯이. 언어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에 초점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그죠? 수능 대비용으로 영어를 하고 계시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는, 혹은 토익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번 할게요. The man standing at the tree is my father 했습니다. 자, The man standing at the tree is my father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죠? 그죠? 요걸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The man, 자 보세요. Who is standing is my father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라 이제 뭔지 알겠죠?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 실제적으로. 자, 여기 이거 보입니까? Who is standing at the tree? 그죠? 이거 뭡니까? 품사가 형용사죠. 그죠? 요렇게 이제 이거 embedded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주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죠? The man is my father이에요. 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엉뚱한 소리 하다가 생각했던 걸 까먹어버렸어. The man was Jack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뭡니까? The man was Jack. 생각해봐요. 이게 The man was Jack. 이게 실제적으로 주절이라 그래요. 종속절이라 그럽니다. 뭐 그죠? 이렇게 속해 있는 거. 여기 지금 That I loved가 The man was Jack인데 그 남자가 잭이었어 이거예요. 그리고 I loved him입니다. 내가 그 남자를 사랑했지. 자, 정반자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어제처럼 아니 그저께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한 그 남자가 잭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실 거고요. 사랑했더니 나은 것 같다. 사랑했던 그 남자가 잭이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때로는 사랑한 남자가 잭이었어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이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두 개 다 보여드렸어요. 어느 게 말이 맞는지는 앞뒤 문맥이 있으면 훨씬 더 분명해져. 문장 하나 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고 논할 때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좀 전에 정리가 안 된 것 같네. 자, 여기서 정반장의 해석은 자, the man 했어요. 그 남자, that 하는 순간 뭐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I loved, 내가 사랑했지. was Jack 했어요. 근데 잭이었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전에 그렇게 흘러가도 무슨 말인지 그냥 종합이 돼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은 그냥 형용사다 생각하고 거는 걸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the man that I loved 하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이렇게 그냥 하나로 세트로 묻죠. 그죠? 소위 옛날에 막 시원 영어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패턴 가르치죠. 문법이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고 패턴을 막 시켜요. 그게 문법이지 뭐야. 여튼
The man I loved 하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그죠?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하면 어떻게 해요? The coffee I like. 뭐 이런 걸로 막 반복시키는 어떤 그런 공부, 그죠? 어쨌든 이거 그냥 아시면 돼. 그리고 was 잭이었어요. 이게 embedded 됐다 해서 이렇게 삽입된 이제 주절에 그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형용사가 끼어버린 어떤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사실 그냥 형용사라고 그냥 보고 저도 형용사로 해석을 해요. 뭐 다르게 가기에는 너무 그냥 뭐라 할까? 그리고 길지 않잖아. 왜냐하면 항상 주어 자리 바로 뒤에 있거든. 요런 식으로. 혹은 목적어 자리 바로 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the man who's standing at the tree 하면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나무에 서 계시는 그 남자가 나의 아버지셔라고 아버지이십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 그죠? 첫 번째가 좀 전에 뭐였냐 하면 그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목적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그죠? 혹은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생략되지 못합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때, 그죠? 비동사가 올 경우, 그죠? 그냥 주격 당무의 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 할게요. 요럴 때 어떡합니까? 요거 통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위에서 보면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The man standing at the tree 합니다. 요게 사실 훨씬 더 깔끔하죠. 적어도 뭡니까? 네이티브 눈에는 그렇겠죠. 왜? 짧은 건 무조건 선호할 테니까. 같은 목적지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 서 있는 그 남자가 있을 때 the man who's standing at the gate, at the tree 할 수 있지만 혹은 그냥 the man standing at the tree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가능한데 무엇을 선택하시겠냐고. 여러분이 네이티브라면, 원어민이라면, 그죠? 뻔한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익숙해야 돼요. 그렇지만 라이팅은 다르다니까요. 라이팅 할 때는 생략을 안 하는 게 나아.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the man who is standing at the tree is my father에서 who is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죠. 사실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격이란 말을 안 붙여도 얘는 무조건 주격이지. 동사 앞자리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오면 생략을 통째로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자, Look at that, your car covered with dust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관계대명사 안 보이죠? 관계대명사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자, ing라고, 자, 현재 분사잖아. 여기 지금 현재, 요런 걸 뭐라 그럽니까? 동사의 ing. 자, 동사에, 그죠? 뒤에 그냥 ing 붙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래머 용어로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해요? 현재 분사 이렇게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은 관계대명사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또 갑니다. Look at your car 했어요. 너의 차를 봐봐 했어요. Covered with dust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동사에 지금 이번에는 뭡니까? ed 보입니까? ed? 자, 동사에 그죠? 이번에는 ed 붙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과거분사라고 부르죠. 과거분사. 이해되죠? 과거분사. 동사에 ing 붙으면 현재분사, ed 붙으면 과거분사예요. 당연히 과거분사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또한 뭡니까? 일종의 분사구문 같은 거지. 그죠? 근데 보통 분사구문을 얘기할 때는 부사절로 인식을 해요. 근데 어쨌든 사실 뭐 그게 맞니 이게 맞니 중요하지 않잖아. 내가 이걸 영어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영어로 말할 수 있느냐 없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이런 것도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 해석을 하게 하는 그래머 용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 그래머가 뭔지는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부른다라는 용어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영어를 과외를 해, 가르쳐. 그럼 그 용어 필요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쉽게 이용을 하고 말을 하고 들을 수 있고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용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죠? 지금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가 오히려 이제 좀 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국적 용어를 네이버 지식인을 하니까 한국적 용어를 그 문제에서 많이 배워요. 그리고 다른
답글 달아주신 분들 영어를 글을 보면서 아 맞아 이렇게 설명했었지, 아 맞아 그런 용어였어, 나 실수했네, 고칠 때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전히 뭐 제 기억이 뭐 그죠, 여전히 저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분한테 최대한 빨리 말하고 듣고 그리고 읽고 이게 다 되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를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단순히 수능 점수 받자 지금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영어 다 잘하면, 영어 잘하면 그냥 그 따라오는 거. 여튼 look at your car 했습니다. 당신의 차를 보세요 했어요. covered with dust 했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하고는 비교를 보세요. look at your car, 그죠? 자, car이니까 뭡니까? 뭐 위치에 써도 되고요. 잘 만만하면 그냥 that 쓰세요. 그럼 자, that is 할게요. was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look at your car 지금 현재잖아. 야, 니 차 봐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이니까 is가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is 이어야만 된다고 절대 말 못한다는 거. 자, 때로는 야, 먼지에 덮여 있었던 니 차 좀 봐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has been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안 된대 이걸. 누가 안 된대. is만 될 필요 없잖아. 당연히 이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혹은 that has been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가볼게요. 이것도 뭔지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예요. has been도 당연히 비동사의 pp고 현재 완료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죠? 만약에 이걸 관계대명사를 살려서 이까지 그냥 한 대를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죠? 그렇지만 네이티브라면 당연히 that is 혹은 that has been 없애버리겠죠. 얼마나 깔끔해. 그래서 look at your car covered with dust 하고 하면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covered with dust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먼지로 덮인 이 소리죠. 덮다가 영어로 한국말로 되네요. 이렇게 되나? 자, 맞춤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한 십수년 그죠? 한글로 글 쓸 일 별로 없고 막 좀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해도 좀 제가 스펠링이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틀렸다면 또 뭔가 좀 낯설어요. 덮인 이거 맞습니까? 덥다 비읍입니까? 덥다 이건 더운 거 아닌가? 놔두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니 진짜. 자, look at your car 그죠? 이해돼요? 이걸 수동태라 하죠. 생각해봐요. 지금 앞에 뭐가 나왔냐면 be 그죠? be pp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수동태라 합니다. 자, 우리 수동태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다 보면 관계대명사 설명해야 되는데 아이씨 문장 보니까 수동태 막 있고, 그럼 수동태 안 하기 또 뭐 이상하고 또 뭐 그러잖아요.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다고 문장 안에. 어쨌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워가면서 전체 문장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Charlie became a lawyer, which surprised his friends 했습니다. 잘 보세요.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어. 자, 이런 걸 이제 뭡니까? 이제 또 핵심이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컴마 위치라 그래요. 컴마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목하세요. 컴마 위치라 그래. 컴마 대신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답부터 말씀드릴게. 컴마 대시라는 건 없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 왜? 여전히 관계대명사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이버 지식인 거기 영어에 보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찰리는 근데요, 컴마 위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문법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적 용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해석을,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해석을 왼쪽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비로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반장은 어때요? 모든 관계대명사는 모든 사실 왼쪽에서 그냥 쭉 내려가는 해석 하셔야 돼. 무조건. 그래야 돼. 그래야지 말을 하고 듣고 해요. 자, 찰리 became a lawyer 했습니다.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어. 근데 자, 컴마 위치. 이 위치가 받는, 말씀드렸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그럼 접속사 뭐 할래요? and 할게요. 그리고 대명사 뭐 할래요? 자, 그것은 하고 싶은데 위치니까. 그죠? 그것이, 자, 해볼게요.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 이렇게 합니다. 자, 컴마 위치를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컴마 위치가 여기 있잖아. 왜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를 접속사라 부르죠. 접속사.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대명사. 그죠? 자, 기능이 두 개인데 단어는 뭡니까? 위치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계 대명사라 부른다.
잘 모르면 어제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저께 거.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그의 친구들을 놀래게 해서, 그럼 이 그것이 맞는 말이 닿는 말이 뭡니까? 이 대명사가 앞에 꼭 집어서 한 단어가 아니죠. 이때 그것이 받는 말은요, 그잖아요. 자, 이 그것이 받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The fact that, 그죠? Charlie became lawyer 이렇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찰리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surprised his friends예요.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습니다. 이거죠, 해석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컴마 위치에서 만약에 컴마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Charlie became a lawyer, which surprised his friends.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말로 하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하면 말에는 컴마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 적을 때 무조건 이 앞에 컴마를 찍어야만 해. 컴마 안 찍으면 그래머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캐네디인이 됩니다. 어쨌든 컴마가 이건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글을 썼는데 컴마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이거 그래머적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거고요. 최소한 이것을 위치가 아니라 대시라 고쳐놓으면, 대시거나 혹은 후로 고쳐놓으면 그래머는 맞아. 문제는 뭐냐면 그래머는 맞는데 사람들이 아마 의심할 거예요. 이상한데? 라고. 왜냐하면 우리말로 해석을 해봐. 찰리는 그의 친구를 놀래키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좀 어눌하지 않아요? 찰리는 그의 친구를 놀래키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상하죠? 저도 의심할 거예요. 이 사람 컴마 안 찍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찰리가 변호사가 되었는데 찰리가 변호사가 되다니 와! 그죠? 그 사실이 그의 친구를 놀래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의심을 해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고서 보면 위치 앞에 컴마를 빠뜨렸구만 이 친구.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위치를 빼고 대시나 후를 넣으면 그래머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되게 말이 너무 웃겨. 찰리는 그의 친구를 놀래켰던 혹은 놀래키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좀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머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항상 그 어떤 말이 이쁘게 전달될 거라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머는 완벽해도 말이 전혀 안 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 그죠? 한국 친구들이 유학 와서 자기는 그래머적으로 완벽해서 이거는 분명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잉글리시가 아니라 콩글리시니까. 자, 어쨌든 컴마 위치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라 해서 우리 그래머에서도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 쭉 내려가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컴마 위치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 접속사는 넣어요. 찰리는 변호사가 됐어.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His best movie was about the life of Gandhi 했습니다. 자, 요런 걸 일단 그래머적으로 한번 설명해주면 컴마 보이죠? 컴마는요 보시자마자 생략이요. 문장은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수능 같은 거 읽으시거나 토익 같은 거 읽으실 때도 토플은 많이 안 하실 거니까 His best movie하고 뭐가 콤마 안에 이렇게 막 있어요. 그죠? 없애세요. 읽고 있으면 진짜 머리 쥐납니다.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냐 하면 무엇을 읽어야 되냐 하면요 His best movie was about the life of Gandhi.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주절이니까. 그의 최고의 영화는 간디의 삶에 대한 것이었어. 이 소리죠. 그죠? 근데 자, 관로속을 이제 쓱 봐요. Which won several awards 했습니다. 이거는 컴마 위치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 컴마, 쌤 이거 컴마 위치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컴마 뒤에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생략의 문제야. 이렇게. 이거는 생략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컴마 위치 아니고요. 그거 다 달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컴마 없애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컴마와 컴마. 이거 두 개 하나씩 있죠. 요거가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래머예요. 하나의 그래머.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래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럼 뭐죠? 그 영화는 이 소리잖아. His best movie고 his best movie는 몇 개의 상을 받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의 그죠? 최고의 영화는 그죠? 그리고 관로수가 뭐냐 하면요. 그 영화는 그 최고의 영화는 이 소리예요. 그 최고의 영화는 물론 그의 영화죠. 영화는 몇 개의 several awards 했잖아. 몇 개의 상을 받았죠. 이렇게.
이 정보가 그냥 흘러 있고요. 최고의 영화는 간디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His best movie was about the life of Gandhi입니다. 이게 주절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 그냥 additional information이라 그래요. 컴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세이 같은 글 쓰게 하면 이게 이제 부가적인 정보예요. additional information이라 그럽니다. 그냥 나중에 그냥 베스트 무비인데 하나 정도의 정보를 그냥 더 주는 거예요. 그 베스트 무비가 his 베스트 무비가 상 몇 개나 받았는데 그죠? 그건 간디의 삶에 대한 것이었어.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그냥 쓱 풀어가시면 돼. 이게 그래머라는 걸 아시고 그죠? 이걸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냥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여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가운데 있는 것만 그냥 떡 따가지고 앞에 his best movie가 뭔지 추가적인 부가적인 정보를 그냥 더 뗀다라고 생각하시지 이걸 굳이 연결을 해서 한 문장을 내가 예쁘게 나이스하게 만들겠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입니다. 관계대명사 잘 이해하시고요. 정말 다시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질문 안 하셔도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문법책 같은 거 꺼내가지고 그죠? 정반장이 뭐라 그랬지? 그죠? 문법책의 내용 너무 읽지 마시고 그거 읽으면 정반장이 뭐라 했는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저한테 듣고 문제를 그냥 바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돼? 그럼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드문 것 같아서 아직은 아쉬워요. 자, 어쨌든 열공하십시오. 파이팅!